엽시! 안녕하세요, 엽투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2021년 상반기 언팩에서 공개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S21 시리즈보다 많은 관심이 갔던 친구를 데려와 봤어요. 갤럭시 버즈 프로 언박싱 앤 핸즈온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이죠. 2020년 8월 초에 공개됐던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오픈형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수준급의 중저음으로 많은 호평을 받긴 했었지만, 반대로 애매한 느낌이 강했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과 독특한 디자인에서 비롯되는 착용감의 한계로 인해 역시나 에어팟 프로 미만 잡이라는 씁쓸한 평가 또한 피해나가지 못했는데요. 과연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는 전작의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그럼 가시죠. 우선 패키징입니다. 전면엔 갤럭시 버즈 프로라는 문구와 함께 제품 사진이, 뒤쪽엔 봉인실과 함께 간단한 스펙이 기재되어 있고 좌측에만 갤럭시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패키징과도 매우 유사한 모습인데, 프로라는 이름답게 박스 전체 테마를 블랙으로 잡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 건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이리저리 흔들어봐도 구성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 잘 만든 패키징으로 확실히 버즈 라인업 최상급 제품답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구성품으로 넘어가죠. 전작과 마찬가지로 기름종이 같은 재질로 둘러싸인 본체와 USB Type-C 케이블, 착용법이 기재된 킥스타트 가이드, 그리고 별도의 이어팁 정도로 이 부분도 크게 변한 건 없어 보이는데, 기왕 만들 거 이어팁의 패키징도 블랙으로 색깔을 맞춰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제 외관으로 넘어가보죠. 케이스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네모네모한 형태로 동일한 규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높낮이도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그립감은 부피가 약간 있는 편이라 저는 이전 갤럭시 버즈 시리즈나 에어팟 프로가 조금 더 손에 잘 맞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건 개인의 취향적인 부분이니 넘어가도록 하고, 마감은 S21 시리즈의 후면 마감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무광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광 마감인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지문도 지문이지만 스크래치에 워낙 취약했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옛날 옛적 케이스에 자주 쓰였던 SF 코팅과도 꽤나 비슷한 느낌이네요. 전면 하단에 LED 인디케이터 똑같이 들어있고요. USB Type-C 포트에서부터 하단의 디자인까지도 모두 동일한데, 딱 하나 힌지는 변경이 되었네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경우 프리스탑 힌지에 가까운 힌지를 채택했었는데, 이번 친구는 에어팟의 그것과 유사한 느낌의 힌지로 이게 약간 덜렁덜렁거리긴 하지만 특유의 쫀쫀한 느낌이 있다 보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뭐가 더 좋다기보단 취향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도색 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별도로 코팅이 되어 있는지 미끄럽다는 느낌도 크게 들지 않는데, 다만 자성이 꽤 강한 편이라 한 손으로 열기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네요. 유닛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형태로 케이스와는 달리 자동차 바퀴처럼 크롬을 씌운 듯한 느낌의 마감인데, 이게 워낙에나 지문이 잘 묻다 보니 저는 좀 별로였습니다. 안 그래도 터치로 동작하는 친구에 굳이 이 마감을 채택해야 했나 싶긴 하네요. 납작한 형태의 갤럭시 버즈 라이브와는 달리 커널형인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유사한 형태로 두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덩치 하시는 AKG N400보다는 좀 작아 보입니다. 커널형 버즈인 만큼 이어팁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유닛 쪽에 한 번, 그리고 이어팁 쪽에 한 번, 총 2번을 메쉬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에어팟 프로의 그것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고 교체도 편리한 장점이 있으므로 저는 꽤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착용감은 커널형 특유의 이엇보다는 약간 가벼운 편으로 꽤나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했으며, 도색이 균일하지 않거나 이가 맞지 않는 부분도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만, 초기부터 약간의 스크래치가 보이는 건 썩 달갑지 않긴 하네요. 마이크는 언팩 영상에서 공개했듯이 바깥쪽에 2개, 안쪽에 1개, 총 3개가 탑재되어 있고, 착용 감지 기능에 필요한 IR 센서와 이압감 해소에 도움을 주는 에어벤트도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전용 가죽 케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겉은 가죽으로 안은 딱딱한 하드 케이스로 구성된 친구인데, 색상은 완전히 블랙은 아니고 볼펜 잉크처럼 네이비 톤이 섞인 색입니다. 언팩에서도 한 차례 언급했었지만 케이스의 규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와도 호환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LED 인디케이터 홀도 한쪽으로 치우쳐 뚫려 있고 무엇보다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는 하드 케이스라 저는 그닥 땡기지는 않는 친구네요. 페어링은 이전 버즈 시리즈들과 마찬가지로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사용하고, 갤럭시 계열 스마트폰의 경우엔 제품을 열기만 하면 알아서 찾아주는데, 아이폰의 경우엔 여타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따로 연결을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아 아이폰에선 지원이 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이폰 유저분들이 갤럭시 버즈 프로를 구매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겠죠. 한 가지 재밌는 건 예전 에어팟 때와 마찬가지로 기기의 설정 값이 저장되는 건지 갤럭시에 연결해서 옵션을 변경해주면 아이폰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음질로 넘어가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튜닝은 저음과 고음이 적당량 강조된 밸런스 튜닝이며 저음과 중음은 양 자체도 매우 풍부하지만 높은 해상도까지 받쳐주다 보니 타격감이 매우 훌륭하다는 느낌입니다. 먹먹하다거나 심심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때릴 때 잘 때려주고 울릴 때 잘 울려주는 수준 높은 소리인데 버즈 플러스나 라이브와는 급이 다른 수준이네요. 고음도 마찬가지로 해상도 자체가 워낙에 수준급이다 보니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인상이 강한데 치찰음도 거의 들리지 않으며 보컬도 제 위치에 잘 맺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매우 좋은 타격감의 저음과 중음, 청아하고 맑은 느낌의 고음, 음악을 정말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코드리스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저는 찾지를 못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는 11mm의 대형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중저음을 담당하는 우퍼로 6.5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로 가지는 투웨이 시스템을 심지어 그것도 동일한 선상에 배열하는 동축으로 택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코드리스는 한 개의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두 개의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해도 서로 다른 위치에 두게 되어 위상차가 발생해 소리 간 균형이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죠. 이를 갤럭시 버즈 프로는 드라이버를 동축으로 배열함으로써 해결한 것인데 물론 이 친구가 최초로 시도한 것은 아니고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 친구들이 이미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처럼 잘 튜닝된 친구를 만나보기는 저는 처음이네요. 가장 궁금해하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에어팟 프로보다 처진다고 평했던 해외 리뷰들과는 달리 꽤나 훌륭한 수준이었는데 에어팟 프로 특유의 하는 꼭 진공 상태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실제 차단되는 소음의 양은 에어팟 프로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조금 더 많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 소음이 날아가는 경험은 에어팟 프로와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람 소리의 경우엔 아직 보완이 더 필요해 보였는데 에어 챔버를 통해 바람 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했다는 언팩의 내용과는 달리 잘 대응한다기보단 어떻게 겨우겨우 해낸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 강한 바람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주변 소리 허용 모드 같은 경우에도 언팩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소리라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아직 오토튠을 섞은 것 같은 이질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차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그 외에 꽤나 흥미로운 기능들도 탑재가 되었는데 음성을 감지해 자동으로 음량을 낮추고 주변 소리 모드를 켜주는 대화 감지 모드는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WH-1000XM4의 그것과 유사한 기능으로 반응 자체는 한 박자 정도 느린 편이지만 음성을 인식하는 정확도 자체는 꽤나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화가 끝난 뒤 설정해놓은 시간이 지나야 되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막상 대화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보니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 저는 현재 기능을 끄고 사용하는 중이에요. 이퀄라이저는 전작들처럼 총 6가지를 지원하는데 음잔 자체는 꽤나 잘 먹혀 들어가는 편이지만 버즈 프로가 가진 매력이 반감되는 것 같아 저는 일반으로만 두고 사용을 했었네요. 그 외에도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게임 모드나 다른 기기에서 이어서 사용이 가능하게 해주는 이어버드 끊김없이 전환하기 모드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에어팟 프로의 그것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360도 오디오 기능은 아직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품질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여러분은 조용한 환경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로 통화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조용한 환경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로 통화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에어팟 프로와 보스의 콰이어트 컴포트 이어버드 외에는 솔직히 큰 대안이 없었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시장에서 간만에 정말 쓸만한 친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이 정말 이를 악물고 나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만 S21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고 곧 미개봉 새 제품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할 걸 고려해보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 구매하시는 게 가성비적인 측면에선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저는 정가에 구매를 하긴 했지만 음질적인 면에서 정말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당분간은 에어팟 프로보다는 이 친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것 같네요.
제품과 관련된 질문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맛있고 유익한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